아가,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실 줄 알았으면 미리 말씀 좀 하시지. 다른 손님들이 뭐라고 비웃겠니? 혜진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 노인을 외면하거나 속닥이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 홀로 서 있던 이 평범한 노인의 비밀이 모든 이들의 시선과 태도가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것을요. 이 이야기를 더 깊이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들의 첫 돌을 맞아 혜진은 남편과 시댁의 권유로 도심 최고급 호텔에서 성대한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아이의 소중한 순간을 기념하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평생 막노동으로 자신을 키워낸 친정 아버지가 이 화려한 자리에 서면 혹시 위축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혜진이 아버지에게 조심스레 혹시 잔치가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하고 말을 꺼냈을 때도 아버지는 내가 빠질 수가 있겠니? 손주의 첫돌인데라며 환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혜진은 그 웃음에서 깊은 사랑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쓸쓸함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혜진은 걱정스러운 마음을 억누르며 돌잔치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며칠 전부터 화려한 장식들로 채워지고 있었고 최고급 음식들이 준비되었습니다. 초대한 손님 명단도 빽빽했습니다. 남편의 회사 동료들, 시댁의 친척과 지인들로 가득했고 혜진의 친정 쪽 손님은 아버지 단 한 분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혜진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나는 혼자 갈게. 다른 친척들한테도 부담 주기 싫다고 미리 말했습니다. 그 말에 혜진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혜진의 아버지는 평생을 땀과 흙으로 살았습니다. 혜진이 어릴 적 아버지는 늘 공사 현장에서 돌아와 흙투성이인 손으로 혜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혜진은 그 거칠고 투박한 손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혜진을 홀로 키우며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혜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려 노력했습니다. 혜진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아버지는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우리 딸이 최고다 라고 외치며 기뻐했습니다. 그 모습이 혜진에게는 평생 잊히지 않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늙고 병든 몸으로 서툰 정장을 차려입고 이 화려한 연회장에 서게 될 아버지를 생각하니 혜진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불편해하실까, 혹시나 초라해 보일까 염려되었습니다. 혜진은 마음속으로 거듭 다짐했습니다. 이 화려한 잔치에서 아버지가 외톨이가 되지 않도록 다른 그 무엇보다 아버지의 편안함만을 생각하자고. 돌잔치 당일 혜진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은 손님 맞이 준비에 한창이었고 혜진은 아들의 한복과 드레스를 갈아입히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들은 혜진의 품에 안겨 방긋 웃으며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혜진은 아들의 해맑은 웃음을 보며 불안한 마음을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회사 동료들은 값비싼 선물을 들고 와 축하 인사를 건넸고 시댁 식구들과 지인들은 연회장을 가득 채우며 화려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세련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들과 인사를 나누며 속으로 아버지는 언제쯤 오실까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입구에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혜진의 아버지는 혜진이 사들인 새 정장을 입고 엉성한 걸음으로 들어서셨습니다. 땀과 세월의 흔적이 깊이 박힌 그의 얼굴은 화려한 조명 아래서 더욱 거칠어 보였습니다. 혜진의 눈에 아버지는 마치 이 세상과는 동떨어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멀뚱히 서서 주위를 둘러보셨고 그 순간 혜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혜진의 팔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아가,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실 줄 알았으면 미리 말씀 좀 하시지. 다른 손님들이 뭘 보고 비웃겠니? 그 싸늘한 말과 함께 시어머니는 차가운 시선으로 아버지를 훑어보셨습니다. 옆에 서 있던 손이 동서가 작게 헛기침을 했고 손 아래 동서들의 눈에는 숨기지 못한 얕은 비웃음이 스쳤습니다. 혜진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든 손에는 구겨진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는데 그것마저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혜진은 얼른 아버지를 가리키며 아버지 오셨어요 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못 들은 척 다른 손님과 인사를 나누며 혜진의 말을 끊으셨습니다. 혜진은 시어머니의 싸늘한 무시가 아버지를 향한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혜진은 아버지를 이끌고 구석진 자리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혜진이 민망해하는 것을 눈치챘는지 나는 괜찮으니 너는 가서 손님들하고 인사해라라고 말했습니다. 혜진은 아버지의 말에 죄책감을 느꼈지만 차가운 시선들 속에서 아버지를 소개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어 아버지를 혼자 남겨두고 다른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었지만 마음은 내내 아버지에게 가 있었습니다. 돌잡이가 시작되고 아들은 연필을 잡았습니다. 모두가 기뻐하며 박수를 쳤지만 혜진의 시선은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혜진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아버지의 눈빛에서 혜진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읽었지만 동시에 그 눈빛은 혜진에게 큰 부담감을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화려하게 사는 것을 보며 좋아하실까? 아니면 내가 아버지의 삶과 너무 다른 길을 가는 것을 보며 서운해 하실까? 혜진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구석진 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계셨고 시어머니는 손님들에게 혜진의 남편이 얼마나 유능한지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혜진은 그 모든 대화가 자신의 초라한 아버지를 무시하기 위한 것처럼 느껴져 미칠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침묵 속에서 혜진은 차라리 이 잔치가 빨리 끝났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장이 시작되려던 순간 호텔의 회장이 직접 연회장에 들어섰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모두가 의아해하며 인사를 올렸지만 회장은 곧장 혜진의 아버지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여전히 뵐 때마다 가슴이 벅차네요. 순간 잔치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회장은 사람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저분은 제 인생의 은인입니다. 젊은 시절 제가 현장에서 일하다가 큰 사고를 당할 뻔했을 때 몸을 던져 저를 구해주셨죠. 대신 그 다리 부상으로 평생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 호텔을 세우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저분 덕분입니다. 회장의 말에 혜진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가 다리를 다쳤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 이유가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혜진은 아버지의 삶이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낯선 이야기라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던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상황은 혜진에게 또 다른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감추고 싶었던 아버지의 과거가 온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모든 손님들이 아버지를 향해 경외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굳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동서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은 놀라움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태도 변화는 너무나도 극적이어서 혜진은 오히려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이제 아버지를 존경했지만 그들의 존경은 아버지의 진정한 모습이 아닌 호텔 회장과의 관계 때문이라는 사실을 혜진은 직감했습니다. 혜진은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정한 가치는 호텔 회장과의 관계가 아니라 평생을 희생하며 저를 키워낸 그 삶 자체에 있습니다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입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아버지의 희생을 잊고 화려함에만 눈이 멀었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혜진은 그저 아버지를 향해 다가가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거칠고 투박한 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혜진은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잡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얼떨떨한 표정이었습니다. 혜진은 아버지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왜 저에게 말씀 안 해주셨어요? 누군가를 구해주셨다는 사실을요. 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냥 하던 일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다. 다 지난 일인데 뭘. 혜진은 아버지의 무심한 대답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희생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아버지의 그 깊은 마음을 이제야 제대로 보게 된 것이 미안했습니다. 혜진은 아버지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버지의 삶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겉모습만 보고 창피해했어요. 아버지는 혜진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우리 딸. 내가 잘 사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다.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혜진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이 눈물은 그동안 쌓아왔던 미안함과 후회,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깊은 사랑이 한데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혜진은 남편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듯 했습니다. 혜진은 남편에게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나 어제 사실 너무 속상했어.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근데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그랬던 거야. 내가 나 자신에게 화가 났던 거지. 남편은 혜진의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여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 못했어. 내가 너무 무심했어. 그 순간 혜진은 남편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오해를 풀고 한결 가까워졌습니다. 그날 혜진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선물은 화려한 장식도 비싼 물건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가족을 지켜온 희생과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부모로서 아이에게도 같은 사랑을 전하고자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혜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겉으로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찾아뵙는 횟수가 부쩍 늘었고 남편과 시부모님에게도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시댁 식구들도 혜진의 진심을 느끼고 서서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혜진과 손주의 모습을 보며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혜진은 아버지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고 아버지는 젊은 시절의 이야기, 현장에서의 에피소드, 그리고 혜진을 키우며
느꼈던 기쁨과 슬픔을 담담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몇 년 후 혜진의 아들은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혜진은 아이에게 값비싼 장난감 대신 아버지가 직접 만들어준 나무 인형을 선물했습니다. 아이는 나무 인형을 보며 환하게 웃었고 혜진은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아이는 혜진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 인형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거야? 응, 할아버지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거야.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신 분이지. 혜진은 아이에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아버지의 삶,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아버지의 용감한 이야기. 아이는 혜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할아버지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혜진의 가족은 더 이상 겉으로만 화려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진심으로 소통하며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혜진은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라는 것을요. 혜진은 아버지의 희생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영원히 간직하고자 다짐했습니다.